서연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이른 아침 안개 속을 걸었다. 수의사가 된 지 3년, 그녀는 이곳에서 야생동물 보호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며 이슬을 반짝이게 했다. 그때 그녀의 무정이가 울렸다. 서연 씨, 긴급 상황입니다. 순찰 중에 이상한 발견이 있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착한 현장에서 그녀의 동료 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쌍안경을 들고 있었다. 여기 보세요. 민재가 말했다. 저 나무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서연은 나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평소 표범이 발톱을 갈고 영역을 표시하는 자국과는 달랐다. 흔적이 약하고 불규칙했다. 마치 동물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하네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보통은 이렇게 약한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그들은 주변을 더 조사하기 시작했다. 발자국도 불규칙했고 마치 동물이 방향 감각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최근 몇 주간의 야생동물 관찰 기록이 펼쳐져 있었다. 그때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는 메일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김민호 박사, 북극 생태계 연구소였다. 메일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북극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북극곰들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들의 피부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서연이 지리산에서 관찰한 것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서연은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사한 현상은 분명 더 큰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녀는 즉시 민호 박사에게 답장을 보냈다. 화상회의를 제안했고 다음날 아침으로 시간이 잡혔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지리산의 실루엣이 평소와는 다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과거의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잠깐 눈을 붙였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녀는 이미 깨어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북극의 연구진과의 화상회의,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도착한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시계는 8시 5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5분 후면 김민호 박사와의 화상회의가 시작된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각 9시,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김민호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피곤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민호가 말했다. 먼저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우리가 관찰한 현상들은 전 세계적인 문제의 일부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말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번잡한 인천공항에서 김민호를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태블릿을 보며 최근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공항 라운지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지난 며칠 동안 새로운 사례들이 보고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다. 서연 씨, 낯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화상으로 봤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소유자가 서 있었다. 김민호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노트북이 든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아, 민호 박사님,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중요한 일에 일찍 오시는 건 당연하죠.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민호라고 해주세요.
두 사람은 공항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고 민호는 북극에서 가져온 샘플 사진들을 공유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서연이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기생충의 패턴이 완전히 동일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민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전 세계적인 환경 변화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우선 지리산으로 가서 직접 현장을 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대답했다. 제가 가져온 특수 장비로 새로운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지리산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연구 경험과 발견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민호의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에 감탄했고 민호는 서연의 세심한 관찰력과 직관의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실은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한국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10년 전에 이곳을 떠난 뒤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서연은 궁금증이 생겼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호의 목소리에서 깊은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지리산에 도착하자 날씨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다. 맑았던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였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다. 이상하네요.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일기예보에는 없었던 날씨인데 민호는 서둘러 장비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이 장비로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연이 처음 이상 징후를 발견했던 장소로 향했다. 민호는 정교한 센서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서연은 주변 환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조사했다. 갑자기 민호의 장비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이건 그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는데 서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이 지역의 대기 중에 특이한 물질이 검출됐어요. 북극에서도 똑같은 성분이 발견됐었는데 민호가 설명을 이어갔다.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물질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이 문제가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서연은 문득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호 씨,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분명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될 것 같네요. 연구실의 불빛이 늦은 밤까지 켜져 있었다. 서연과 민호는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이 수치들을 보세요. 서연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난 6개월간 이 지역의 기온 변화가 매우 불규칙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처럼요. 민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북극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화면을 서연 쪽으로 돌렸다. 이 변화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두 지역이 정확히 일치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달빛이 연구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글로벌 환경 기업들을 조사해봤어요. 민호가 새로운 창을 열며 말했다.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 에코테크 솔루션이라는 회사예요. 최근 들어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서연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에코테크 솔루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맞아요.
2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생태계 보존 지역에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죠. 지리산에도 있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현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에코테크 솔루션의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된 위치를 찾아보기로 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한 산속을 걸으며 그들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저기요! 서연이 갑자기 멈춰 섰다. 나무 위쪽에 설치된 작은 장치가 보였다. 저게 바로 그 장비인가 봐요. 민호가 특수 카메라를 꺼내 장비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이상하네요. 이 장비 단순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민호 씨, 잠깐만요. 그녀가 바닥을 가리켰다. 이건 지면에는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땅속으로 새우며든 것처럼 보이는 검은 얼룩이었다. 민호는 재빨리 샘플을 채취했다. 이걸 분석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 연구실 장비로는 부족할 거예요. 더 전문적인 시설이 필요해요. 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 환경생태연구소의 장미란 교수님이세요. 예전에 저의 지도 교수였는데 이런 분석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연구를 믿어주실까요? 교수님은 매우 개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는 교수님께 이미 이 상황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어요. 교수님도 최근의 환경 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계셨거든요. 두 사람은 서둘러 연구소로 돌아왔다. 서연이 장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도 교수님은 그들의 방문을 키와인루어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이미 다른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에코테크 솔루션의 본사에서는 그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연구실을 나서며 민호가 물었다. 서연 씨, 혹시 우리가 너무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어쩌면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밤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는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서연과 민호는 장미란 교수의 연구실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들을 방했다. 준비됐나요? 서연이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민호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꽉 쥐었다. 네, 들어가죠. 장미란 교수는 책상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오랜만이구나. 교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김민호 박사님이시죠? 북극에서의 연구 결과들 잘 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 연구를 알고 계셨나요? 당연하죠. 특히 해류 변화가 극지방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당신의 논문은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교수가 말했다. 자, 이제 가져오신 샘플을 볼까요? 서연이 채취한 샘플과 데이터를 꺼내놓았다. 장 교수는 즉시 분석을 시작했다. 최첨단 장비들이 윙윙거리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흥미롭네요. 장 교수가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분명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하지만 목적이 뭘까? 그때 갑자기 연구실 문을 누군가가 노크했다. 조교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들어왔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에코테크 솔루션의 최 회장님이시라고. 장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알겠어요. 잠시만요. 그녀는 서연과 민호를 바라보았다. 잠시 실례할게요. 교수가 나간 후 서연과 민호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에코테크 솔루션이 왜 교수님께?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시선이 고정됐다. 서연 씨, 여기 좀 보세요. 화면에는 놀라운 정보가 떠 있었다.
에코테크 솔루션이 전 세계 주요 생태계에 설치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 장비가 아니었다. 이건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생태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호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증거를 남겨야 해요.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급히 제자리로 돌아갔다. 장 교수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다. 죄송해요, 교수가 말했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분석 결과는 내일까지 나올 거예요.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서연과 민호는 연구소를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민호 씨,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우리가 본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제가 북극에서 발견한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이제 이걸 볼 때가 된 것 같네요. 서연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다. 한강 공원의 늦은 밤, 서연과 민호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냈다.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민호가 망설이며 말했다. 제가 왜 한국을 떠났는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10년 전 저는 에코테크 솔루션에서 일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신입 연구원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환경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우연히 최고 경영진의 비밀 회의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들의 진짜 목적은 환경 재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기술이 더 가치 있어지니까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래서 북극으로 떠나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죠. 그러다 우연히 당신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된 거예요. 그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와 데이터 파일들이 나타났다. 이건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에코테크의 내부 문서인가요? 네, 그들의 환경 제어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 담겨 있어요. 이 장치들은 단순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니에요. 기후와 생태계를 실제로 조작할 수 있는 장비들이죠. 문서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두 사람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에코테크 솔루션은 전 세계 각지에 이런 장비들을 설치해왔고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다. 이게 사실이라면 서연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발견한 동물들의 이상 행동도 이 장비들 때문인 거겠죠? 민호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다. 보세요. 이건 장비가 방출하는 특수물질의 성분 분석 자료예요. 이 물질이 생물체의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강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늦은 산책을 하는 시민들 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정도 증거로는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 일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서연은 민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서 걱정과 동시에 결의가 느껴졌다. 저도 함께 할게요. 끝까지요. 밤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연의 어깨에 둘렀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내일, 민호가 말했다. 장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분석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해요. 거기서 새로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일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한강의 물결이 달빛을 반사하며 일렁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늦도록 앉아 앞으로 다가올 폭풍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지리산 국립공원 연구소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서연이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는 낯선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다. 서연 씨, 동료인 민재가 급하게 다가왔다. 에코테크 솔루션에서 나온 사람들이 와 있어요. 당신을 찾고 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긴급 상황, 에코테크에서 왔어요. 연구소 회의실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저는 에코테크 솔루션의 강태우 이사입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저희가 설치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최근 귀하께서 저희 시스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고 들었습니다. 강 이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다. 특히 이 지역의 야생동물 행동 패턴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민호였다. 그는 마치 우연히 지나가다 들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아, 죄송합니다. 회의 중이신가요? 민호가 순진한 표정으로 물었다. 강 이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김민호 박사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 이사님. 민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랜만이네요.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서연 씨, 강 이사가 다시 그녀를 향해 말했다. 저희 회사는 환경 보호에 진심입니다. 혹시 저희의 기술이나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미묘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객들이 떠난 후 서연과 민호는 공원 산책로로 나왔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서연이 물었다. 장 교수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에코테크에서 당신을 찾아온다는 걸 알려주셨죠. 민호가 설명했다. 서연 씨, 이제 그들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장 교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신가요? 네, 확실해요. 교수님도 오래전부터 에코테크의 활동을 의심스럽게 보고 계셨대요.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셨던 거죠. 갑자기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장 교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당장 와보세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함께 가요. 이제 조심해야 해요. 우리가 찾은 것이 무엇이든 그들은 그것을 감추려 할 테니까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었다. 이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서울대 연구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과 민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에코테크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장미란 교수는 이미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보였다. 빨리 들어오세요. 교수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보여줄 게 있어요. 연구실로 들어선 그들은 즉시 문을 잠갔다. 장 교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분석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나노 기술이에요.
교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에코테크가 설치한 장비에서 방출되는 물질을 분석해 봤는데 이건 단순한 환경 호르몬이 아니에요. 서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무엇인가요? 이 물질은 생물체의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노 로봇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 로봇들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동물들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녀는 새로운 창을 열었다. 화면에는 전 세계 지도가 떴고 여러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점들이 에코테크의 장비가 설치된 곳들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건 단순한 위치 선정이 아니에요. 이 지점들은 지구의 주요 생태계 순환 지점과 정확히 일치해요. 서연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장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전 세계 생태계를 통제하려는 것 같아요. 기후 변화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종하려는 거죠. 갑자기 연구실 불이 깜빡였다. 세 사람은 순간 긴장했다. 교수님,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발견을 다른 누구와 공유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교수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연구실 문을 누군가가 노크했다. 장 교수님, 에코테크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세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다. 서연은 재빨리 USB를 꺼내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조용히 비상구 쪽으로 다가갔다. 잠시만요. 장 교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당신들은 비상계단으로 나가세요. 제가 시간을 벌 테니. 하지만 교수님,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난 괜찮을 거야.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진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 당신들이 그렇게 해줄 거라 믿어요. 민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가야 해요.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빠져나왔다. 뒤에서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그들은 계단을 서둘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걸었다. 서울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확실히 해야 해요. 그리고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서연은 민호의 눈에서 걱정과 따뜻함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과 함께 그들의 운명도 바뀌어가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서울의 밤거리. 서연과 민호는 강남의 한 24시간 카페에 앉아 있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카페는 제법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은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선택했다. USB 복사는 완료됐나요?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히 장 교수님의 모든 분석 자료를 담을 수 있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민재였다. 서연 씨, 큰일 났어요. 방금 에코테크 직원들이 연구소를 뒤지고 갔어요. 당신의 컴퓨터도 가져갔다고 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어요, 민재 씨.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민호가 말했다. 이제 연구소로 돌아갈 수 없겠네요. 당신의 아파트도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친구의 펜션이에요. 지금은 비수기라 손님도 거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즉시 행동에 옮겼다.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복사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이건 서연의 눈이 커졌다. 민호 씨, 여기 보세요. 화면에는 에코테크의 비밀 프로젝트 계획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프로젝트 게이아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그들의 최악의 우려보다도 더 심각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생태계를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전 세계 식량 공급을 장악하려는 거예요. 동물들의 행동을 조종하고 기후를 조작해서 버스는 한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잠들 수가 없었다. 민호 씨, 서연이 조용히 불렀다.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에코테크는 너무 거대하고 우린 너무 작은데. 민호는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혼자라면 힘들겠죠. 하지만 우린 함께니까요. 평창의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민호의 친구 준호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자세한 얘기는 묻지 않을게, 준호가 말했다. 필요한 만큼 있다가. 펜션의 작은 방에 짐을 풀면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산들이 새벽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봐야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우리가 발견한 걸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호는 노트북을 켜며 대답했다. 먼저 장 교수님의 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죠. 그리고 그가 잠시 망설였다. 제가 북극에서 발견한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에코테크의 계획 이미 시작됐어요. 북극에서 제가 본 건 그들의 실험 결과였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큰 규모로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연과 민호는 그들 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을 마주하며 조용히 아침을 맞이했다. 평창의 아침은 고요했다. 펜션 거실에 마련된 임시 작업실에서 서연과 민호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커피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은 수많은 문서와 그래프로 가득했다.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서연이 한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에코테크가 개발한 나노 로봇은 단순히 동물의 행동만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의 성장 패턴까지 바꿀 수 있어요. 민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기 보세요. 북극에서 발견한 데이터인데 그들은 이미 실험에 성공했어요. 이 그래프는 실험 지역의 식물 생장률 변화를 보여줘요. 그럼 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서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 세계 식량 공급을 통제하려는 거군요. 맞아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기후와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서연이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눈은 마치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준호가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 우리가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에코테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민호 씨,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공개해야 할까요? 언론에 제보하면 위험할 거예요. 민호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에코테크는 이미 주요 언론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때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대학원 시절 친구 중에 환경 NGO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민호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 친구를 신뢰할 수 있나요? 네, 확실해요. 정윤이는 제가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친구예요. 두 사람은 즉시 정윤에게 연락을 취했다. 화상 통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정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요. 정윤이 말했다. 우리 단체가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에코테크는 매우 위험한 상대니까요. 통화가 끝난 후 서연과 민호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밖의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민호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무서워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곁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저도 그래요. 이 모든 일을 혼자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창밖의 설경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었다. 하얀 눈이 쌓이는 모습은 마치 자연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다. 내일, 민호가 말했다. 정윤 씨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효과적으로 공개할 방법을 찾아야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도전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정윤과의 화상 회의가 끝난 후 서연과 민호는 펜션의 테라스 위에 나와 있었다. 눈이 그친 후에 맑은 하늘이 별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다음 날 있을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윤이가 보낸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서연이 태블릿을 켰다. 민호는 따뜻한 커피를 2잔 들고 왔다. 내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체크해야 해요. 계획은 이러했다. 정윤의 환경단체는 전 세계 숲계곡의 지부를 동시에 가동할 것이다. 그들이 가진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함으로써 에코테크가 개별 언론사나 정부를 통해 은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민호가 말했다. 내일 오전 9시 정윤 씨가 모든 지부에 자료를 전달해요. 10시에 전 세계 동시 기자회견. 그때 준호가 급하게 테라스로 나왔다. 큰일 났어요. 펜션 입구에 수상한 차가 서 있어요. 3사람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펜션 감시 카메라를 통해 확인해보니 검은색 세단이 2대 주차되어 있었다. 에코테크. 민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우리를 찾은 걸까요? 서연이 재빨리 노트북을 닫았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정문으로는 안 돼요. 그들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지었다. 뒷산으로 통하는 등산로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다녔죠. 민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서연 씨, 중요한 자료만 챙기세요. 준호야,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제가 산장 주인과도 친분이 있어요. 거기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이미 암호화되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었다. 밤의 등산로는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준호의 안내는 완벽했다. 그들은 손전등도 최소한으로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잠깐만요. 서연이 갑자기 속삭였다. 멀리서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3사람은 재빨리 숨을 곳을 찾았다.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 서연은 민호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차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유일한 안내자였다. 거의 다 왔어요. 준호가 말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산장이에요. 마침내 산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민호 씨, 서연이 조용히 불렀다. 우리가 내일 계획대로 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산장 주인은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을 켜고 정윤에게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전달했다. 답장이 곧 왔다.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아침이면 세상이 그들의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민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10년 전 제가 에코테크를 떠났을 때 민호가 말했다. 저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서연은 그의 말에 깊은 위로를 느꼈다. 내일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가 있어 두렵지 않았다. 새벽 5시 산장의 고요함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울렸다.
서연과 민호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들은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모든 파일이 정윤에게 전달됐나요? 민호가 물었다. 서연이 노트북을 확인했다. 네, 방금 확인 메시지가 왔어요. 전 세계 수십 개국 지부에 모두 전달됐대요. 준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왔다. 힘을 내야 할 거예요. 오늘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아침 8시 첫 번째 뉴스가 터졌다. 북유럽의 한 환경단체가 에코테크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증거를 공개했다. 30분 후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발표가 이어졌다. 시작됐네요. 민호가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말했다. 9시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다. 에코테크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장미란 교수였다. 서연아, 잘 들어. 에코테크가 마지막 카드를 쓰려고 해. 그들이 가진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가동할 거야. 전 세계 생태계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교수님, 그걸 어떻게 아신 거죠? 난 지금 에코테크 본사에 있어.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서연아, 그들을 막을 방법은 하나야. 내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봐. 통화가 끝나자마자 서연은 이메일을 열었다. 그곳에는 에코테크의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코드가 있었다. 민호 씨, 서연이 외쳤다. 이걸 보세요. 교수님이 에코테크의 시스템 제어 코드를 보내주셨어요. 민호는 즉시 코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건 그들의 모든 장비를 한 번에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코드네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그들이 전 세계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놔둘 수는 없어요. 민호는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준비됐나요? 민호가 물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서연은 네, 시작하세요. 민호가 코드를 실행하자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곧 그들의 태블릿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에코테크의 장비들이 하나씩 멈추고 있어요. 정윤이 보낸 메시지였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자연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것 같았다. 서연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그때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뉴스 보세요. 에코테크 최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대요. 세 사람은 즉시 뉴스를 틀었다. 화면에는 에코테크 최 회장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당사는 모든 의혹을 인정하며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 세계 시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연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한 달 후 지리산 국립공원은 봄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예전처럼 이른 아침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기 발자국 보세요. 민호가 앞서 걸으며 말했다. 표범이 남긴 흔적이에요. 이제는 정상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에코테크의 장비가 제거된 후 동물들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장 교수님 소식 들으셨어요? 서연이 물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UN 환경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셨대요. 전 세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이끄실 거래요. 그들은 전망대에 도착했다. 아침 안개 사이로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다. 서연 씨, 민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UN 환경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연구팀을 꾸리고 있대요. 전 세계 생태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죠. 서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지식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오, 당연하죠.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정윤이었다. 서연아, 방금 NGO 연합에서 결정이 났어. 우리가 제안한 글로벌 생태계 모니터링 네트워크 프로젝트가 승인됐어. 서연은 기쁜 마음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정윤아, 잠깐만 스피커폰으로 바꿀게. 민호 씨도 거기 계시죠? 정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두 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민호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해가 완전히 떠오르며 지리산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 씨,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민호는 서연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운명이었나 봐요. 우리가 만난 것도, 이 모든 일을 함께하게 된 것도.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새로운 꿈과 희망을 이야기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으니까. 연구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민재가 앞으로 나왔다. 서연 팀장님, 민호 박사님, 큰 소식이 있어요. 방금 전 세계 주요 생태공원에서 동시에 발표가 있었어요. 모든 생태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대요. 모두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서연은 민호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끝. 여러분, 서연과 민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연을 지키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